네, 안녕하십니까. 신광철 작가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인을 여는 열쇠, 그러니까 한국인을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인 말이라고 그러면 어떤 말이 있을까 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안타깝게 잘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어령 선생님이 축소지향의 일본인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일본인을 정의를 내릴 때 축소지향이라고 모든 것을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그 축소지향 안에 일본인을 모든 걸 다 끌어 담을 수 있는 거의 상징적인 언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는 입장은 조금 다른 면은 있습니다. 일본은 정형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시간이 주어졌을 때 거기서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한국인을 여는 열쇠가 도대체 뭐냐, 그거를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전 이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곤 합니다. 붉은 악마죠. 붉은 악마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단국의 치우천왕인 14대 왕을 상징한다는 거. 요즘에 와서 지금 알려졌지만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쓴 저서 중에 하나입니다. 환단고기를 소설로 썼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 소개는 전번 시간에 약하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잠깐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고요. 제가 최근 한 40권 정도를 썼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여기다 지금 나열을 해놓은 거고 강의도 나와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을 여는 열쇠. 도대체 뭘까? 저는 극단이라고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이 극단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국인을 정의 내렸을 때 극단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극단은 뭐냐면 한쪽으로 치우쳐진 생각이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완전히 몰려있는 상황이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의 극단은 그런 극단이 아니라 다극단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빨리빨리 서두르는 냄비 근성이 있는가 하면 은근과 끈기로 계속 밀어붙이는 뚝배기 기질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 정신적으로는 어떤 면이 있냐면 기쁨의 정신인 흥을 가지고 있는 거 있고, 그 반대편에는 슬픔의 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사람으로서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대인의 기질과 그 반대편의 선비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양극단을 같이 가지고 있고, 또는 다극단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융합하기도 하고 통합하기도 하는 이런 묘한 특질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을 열 수 있는, 한국인을 핵심으로 한마디로 딱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제가 극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극단의 수용과 통합을 같이 합니다. 넘나들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을 물어볼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이죠? 이렇게 물어보면 외국인들한테 일일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빨리빨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을 모르고 우리 문화를 모르는 사람도 빨리빨리에는 아직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왜 빨리빨리를 할까? 그리고 또 우리는 빨리빨리 하면서 그것을 지속하는 기질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특질입니다. 빨리빨리를 평생 하는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한국 외에 빨리빨리 하는 빨리빨리 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그것을 평생 한다는 것은 더구나 힘든 일입니다. 근데 한국인은 놀랍게도 두 개의 특질, 양극단의 기질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빨리빨리 하는 민족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동북아에 몰려 있답니다. 한국, 중국, 일본으로 대표되는 이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성실한 민족들이 여기에 몰려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그럼 도대체 어떤 면 때문에 더 부지런하게 됐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한국인만의 빨리빨리 하는
그 특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건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농경국가 사람들이 부지런하답니다. 유목민도 부지런한데 농경민족들이 아주 부지런하다고 합니다. 근데 농경민족 중에서도 국토가 작을 때 부지런하답니다. 그 다음에 사계절이 뚜렷하면 더 부지런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특질들을 우리는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농경문화를 하고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 다음에 반도 국가라는 이 현재의 특질상 또 부지런함을 기본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사계절을 가지면 더 부지런해지느냐? 준비하는 게 많은 겁니다. 사계절이 예를 들면 열대지방으로 계속 되면 그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을 하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일어나는 일까지 사계절이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국가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다른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사계절입니다. 예를 들면 봄에 할 일이 있고 여름에 할 일이 있고 가을에 할 일이 있고 또 겨울에 준비하는 기간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옷부터도 매번 사계절을 다르게 갈아입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특징입니다. 그럼 모든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의식 속에까지 사계절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제가 문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꽃 한 송이를 피우는데 한 계절이 필요하지만 꽃 한 송이가 피는 데는 한 계절이 필요하지만 꽃을 피우려면 사계절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너무나 필요한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계절을 다 같이 우리는 가지고 적응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능력을 가져야지만이 한국인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빨리빨리 할 수밖에 없는 특징이 되는데 그러면 또 작은 나라에 있을 경우에는 왜 더 빨리빨리 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하고 같은 위도에 있는 나라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일본과 중국이 있습니다. 미국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중국과 이슬람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들은 다 국토가 넓습니다. 대륙하고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도라 더구나 위에 무역이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는 완전 무역이 차단된 나라였었습니다. 쇄국은 광해군 때, 쇄국은 초기 때부터 이루어졌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해정책과 공도정책을 사용을 하면서 반도는 완전히 갇히게 됩니다. 이 갇힌 나라에서 물산은 한계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물산이 언제 나오느냐?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름을 중심으로 해서 봄과 가을 사이에만 나옵니다. 우리는 농사 짓는 기간이 기본적으로 짧습니다. 다른 나라는 2번이나 3번을 하지만 우리 경우는 1번으로 족합니다. 그것이 전부 다 농사 지은 게 전부 다입니다. 그럼 결국은 농사로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한 번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때가 언제 보통 짓냐면 5, 6월에 파종을 합니다. 씨를 뿌립니다. 농사의 본격적인 시기는 5, 6월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걷어들입니다. 그럼 6개월 정도 농사를 지어서 가족이 우리 국가가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식량이 부족한 국가에서 살았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걸 여러 가지 현재 수입을 자연스럽게 하고 와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보면 여러분들은 이해되시리라 믿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게으른 것이 아니라 북한 그 인민들이 모두 다 부지런하게 뛰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생산하고 있는 양의 놀랍게도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때가 3분의 1이었는데 그 소출량 그대로가 지금 북한의 인민들이 농업으로다 일으켜서 얻을 수 있는 양이 지금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결국 농산물은 부족하고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이 되는 것이 북한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늘 식량이 부족했고 그거 농사 한번 망치면 모든 게 망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느냐? 봄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나옵니다. 논일을 하다가 밭일 해야 되고 밭일 하다가 나무하러 가야 되고 나무하다가 나물 뜯으러 갔다가 갑자기 비가 내려오면 고추 말리던 거 뛰어나와서 해야 되고 애들 거기다가 애들은 몇 명까지 낳습니까? 저희 시대에는 보통 5명 내지 10명을 기본으로 낳습니다. 제가 5명이 우리가 3남2녀인데 제가 늘 듣던 얘기가 있습니다. 3남2녀가 아주 알맞은 인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많이 난 분들은 10명까지 난 집들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유치원 하나 합니다. 부모님까지 모시고 계시면 완전히 유아원 하나를 데리고 유치원 하나를 운영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사는 것이 우리나라의 대가족 제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봄부터 가을까지 열심히 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환경이었습니다. 결국 부지런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었습니다. 흔히들 이런 얘기합니다. 산업국가 때문에 우리가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사람이 부지런해졌고 뛰어다닌다. 절대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뛰었고, 우리가 이민 간 분들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그들이 적응을 할 때, 이민 가신 분들이 적응을 할 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보통 9시에서 5시까지 일하는데 우리는 8시까지 일하고 10시까지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토요일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일요일까지 24시간 운영체제를 가지고 365일 일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외국에서 일할 때,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초창기 때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DNA 속에 부지런함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지런하다는 걸 여러 군데서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농경 문화하고 사계절이 확실한 거, 반도 국가일 때, 좁은 국토일 때 부지런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부지런하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정의를 이렇게 내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걷는 속도를 봤을 때 1분 안에 몇 발자국을 뛰는가를 보고 부지런한 강도를 나타낸다고 하는데, 그걸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북아에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 이렇게 부지런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하고 같은 DNA를 가진 분들이 바로 동북아에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 우리 자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아침에 출근할 때 보시면 압니다. 반은 걷고 반은 뜁니다. 출근할 때 보면. 모두 다가 부지런하게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인입니다. 그럼 이렇게 부지런하게 빨리빨리 모든 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는 빨리빨리만 할까? 아닙니다. 그 반대는 냄비의 특성과 뚝배기의 특성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두르는 냄비와 끝없이 지속하는 은근과 끈기의 뚝배기 기질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뚝배기 기질, 이것이 더구나 놀라운 특질 중에 하나인 겁니다. 빨리빨리 서두르는 것은 서두름이고, 이거는 느긋한 겁니다. 정반대되는 기질을 어떻게 한 민족적인 특성으로 가질 수 있느냐는 놀라운 겁니다. 한 개인으로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만 국가적인 특질로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놀라운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은근과 끈기는 지속하는 힘입니다. 뭘 한 번 하면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저한테 이렇게 살짝 여기서 지금 조금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BTS가 왜 한국에서만 태어났을까? 왜 한국에서 BTS가 나올 수밖에 없을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BTS는 이것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겁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무언가를 하는 노력도 꾸준한데 이것을 끝없이 지속을 합니다. 그래서 칼춤을 아무나 칼춤을 춥니까? 세계에서 칼춤이 뭐죠? 7명이 똑같은 행동을 오차 하나 없이 기가 막히게 노래까지 부르면서 춤과 노래를 같이 하면서 부르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것은 빨리빨리를 평생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이 기질을 DNA 속에 진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뤄내는 겁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K-POP 하는 관계자들이 이런 얘기 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동남아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을, 특히 일본 사람 같은 사람들을 들여와서 한국에서 똑같이 그 연습생으로다가 훈련을 시키면 보통 3년, 길으면 7년까지도 가는데, 그 기간을, 그 혹독한 훈련을 견디는 사람은 한국인밖에 없다고 합니다. 결국은 창조 능력이 뛰어난 데다가 빨리빨리 지속, 이것을 잘 버무려서 끝까지 목표를 향해서 이뤄내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 속에서 K-POP 같은 것이 나오고 한류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말씀드리면 우리의 기질 속에 대표적인 기질은 곰과 호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받아들인 것은 곰의 기질입니다. 곰은 끝없이 지속을 하는 기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비교해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나라 왕조는 기본이 1000년입니다. 2000년 되는 경우도 있고 3000년도 있습니다. 기본이 1000년입니다. 고구려도 700년이라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900년입니다. 이렇게 왕조가, 조선도 600년,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나라도 없습니다. 이건 무언가 완벽하게 조직을 만들어 놨고 그 조직을 통치하는 능력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강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건 진짜 놀라운 특질 중에 하나입니다. 종묘도 그렇고 세상에 선산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제가 평산신시입니다. 평산신시의 시조가 모셔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모든 성을 가진 분들은 다 시조를 모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 시조의 출발부터 지금까지 놀랍게 그대로 보존되고 있고 제사까지 지금도 지내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자기네 시조, 전 국민이 시조가 있는데 그 시조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나라 있으면 나와요. 김수로왕의 파다 그러면 김수로왕의 그분이 묘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쉬지 않고 제사를 지내고 있고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종파를 가지고 있고 전 국민이 종파를 가지고 있고 모든 시조를 가지고 있고 그것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현재까지 제사까지 지내는 놀라운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뭘 한번 시작하기가 어렵지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 기질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빨리빨리 서두르는 냄비 기질과 은근과 끈기로 지속하는 느긋하게 지속하는 뚝배기 기질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놀라운 특징 중에 대표적인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는 또 이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빨리빨리 하는 걸 한번 살펴보면 얼마나 빨리빨리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고 우리의 DNA까지 돼 있느냐. 이 서두르면 우리는 늘 있는데 엘리베이터 버튼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외국을 여행 다녀보다 보면은 엘리베이터 버튼에 달아있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 깨끗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우리의 엘리베이터를 보면 닫히는 버튼은 다 하얗게 돼 있습니다. 이유는 뭐죠? 하도 눌러서입니다. 제가 이런 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전에 보통 세팅이 돼서 나올 때 몇 초로 나오냐면 5초로 나옵니다. 그럼 5초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이 5초를 그대로 뒀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고치질 않고 제가 관리 책임자로서 그냥 그대로 둔 겁니다. 그냥 거기서 나온 거가 5초로 돼 있었으니까 엘리베이터 보통 5초로 세팅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대로 뒀더니 그 입주한 분들이 다 난리를 왜 이렇게 안 닫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초로 했습니다. 3초. 그랬더니만 또 불만이 나와. 그래서 2초로 해놨어요. 2초로 해놨더니 똑딱 닫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한 명도 없어요. 불만이. 세계 어느 나라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닫히는 버튼이 하얗게 돼 있는 나라. 우리나라 모든 버튼이 반 이상이 하얗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가끔 깨끗한 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가른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가른 거예요. 이렇게 교체한 겁니다. 하도 달아서. 커피 자판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돈 넣고 제일 먼저 한국 사람은 여기서는 이렇게 넣고서 그냥 기다리고 있죠. 그러다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빼서 뽑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500원짜리 돈을 넣고 아니면 1000원짜리 지폐를 딱 넣는 순간 놀랍게 손이 그냥 바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조금 더 안 나오면 바로 머리까지 숙이면서 이렇게 언제 나오나 이렇게 보고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자마자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질 때 그냥 딱 뽑아요. 이게 한국인입니다. 우리는 진짜. 우리는 배달 문화에도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전번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짜장면 배달 잘해서 배달인가요? 아니면 피자 배달을 기가 막히게 잘해서? 아니면 퀵 서비스를 잘해서? 아니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두 번째 나라가 배달국입니다. 이게 단국이고. 그 나라의 이름을 그대 따서 배달인데 요즘에 요 배달을 퀵 서비스 잘해서 그런 걸로 아는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건데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저는 이제 밥상에서도 항상 느낍니다. 즉석 음식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즉석 음식 놀랍지 않아요? 세계 어느 나라도 저 여행을 다니면서 밥상에서 요리를 해 먹는 나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밥상에서 데워서 먹는 정도까지는 있어요. 근데 밥상에서 요리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나 익숙해요. 찌개 어디서 끓이죠? 밥상에서 직접 끓입니다. 요리 어디서 하죠? 요리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넣어서 부대찌개 같은 거 할 때 막 넣어서 먹고 그러죠. 어떤 건 그냥 다 준비해놓고 내가 만들어서 먹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는 어느 식당에 갔더니 찌개 끓이는 판이 2개나 있어. 2개. 1개도 있는 것도 외국인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웬 밥상에 요리하는 거가 다 있냐. 근데 우리는 2개씩 가지고 있어요. 2군데서 끓이는 거예요. 여긴 찌개 하나 끓이고 여긴 밥 다른 것도. 이게 한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합적인 걸 가지고 있어요. 양극단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 가운데 것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양 끝을 안 되는 거는 이 중앙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걸 결국은 다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은 양극단을 가졌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과 창조 능력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은근과 끈기도 듭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거고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이해하는 겁니다. 중동 전장 같은 데 가서 일요일도 없이 밤낮도 없이 일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것도 있고 시장에 대한 건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운영하던 시장을 다 잠식하는 건 한국인밖에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얘기 저는 제가 그 교육에 대한 거 공부를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있는데 한국인은 머리가 진짜 좋습니다. 근데 제가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IQ를 조사를 해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가 아주 영특하고 대단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평균이 얼마 정도 되냐면 84에서 86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 미국 사람들은 96에서 97 정도 됩니다. 한국 사람은 그걸 훨씬 뛰어넘으면 107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이런 걸 조사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 거를 지금 계속 점령해가고 있는 것이 한국 사람들이라 그럼 도대체 한국인은 어떤 존재들인가 하고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많은 연구를 기본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IQ도 훨씬 우리보다 높은데 그럼 모든 거 하는 행동도 빨리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능력을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뛰어나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84에서 86, 미국에서 96에서 97, 우리는 무려 107.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위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안타깝게 세계 노벨상 같은 걸 못하고 세계적인 석학이 아직도 못 나오는 이유는 모든 문화는 적어도 100년이 숙성돼야지 거기서 우러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올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해방 이후 지금 70년, 80년 정도 됐으니까 이제 나올 때입니다. 우리 뛰어난 능력이 분명 거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든지 아까 BTS가 말씀드렸지만 뭐 시작했다면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는 거가 여러 군데서 진짜 끝까지 갑니다. 술 먹을 때도 끝까지 갑니다. 술 먹을 때도.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면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술 생각하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우리 접대 문화에 아주 고마워한다고 그래요. 왜냐면 이 접대를 딱 하면서 우리는 반주를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반주를 같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술 한 잔, 밥을 먹으면서 반주도 먹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죠? 우리는 바로 맥주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밥만 사준 것도 고마운데 맥주까지 사주니까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렇게 날 진짜 아주 후하게, 아주 넉넉하게 접대를 해주는구나. 그러고 고마워하는데 우리는 그리고 맥주 한 잔 마시고 보냅니까? 외국에서 더구나 왔는데 아니죠. 바로 3차로 또 술집을 갑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죠? 4차까지 갑니다. 그럼 노래방까지 가잖아요. 근데 노래방보다 또 다른 데도 가잖아요. 그 다른 데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하니까 그럼 판단하시고 진짜 이 4차까지 갑니다. 그럼 술이 완전히 이만큼 돼서 갑니다. 그냥 떡이 돼서 갑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다음날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을 딱 하는데 한국 사람 다 와 있어. 근데 외국인들은 출근 하나도 안 해. 같이 술 먹었는데. 그리고 나서 전화를 하면 뭐라 그러냐면 나 술 먹어서 못 갔다 그러는 거야. 술은 내가 먹고 싶지 않았는데 먹었다 그러는 거야. 접대했으니까 먹었으니까 난 안 가도 된다는 책임을.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 책임은 모든 무한 책임 아닙니까? 그래서 술을 그렇게 먹고 완전히 만취가 됐어도 다음날 아침 9시에 출근을 정확하게 기계 막히게 하는 게 한국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워하는 건 바로 한국인이 또 전화를 걸어서 출근도 못했잖아요. 외국인은 전화를 걸어서 야, 반주해야지. 그러면 자지러지게 놀란답니다. 진짜로 자지러지게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술도 끝까지 먹어. 술도. 예. 그러니까 좋은 것도 끝까지 잘하는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끝까지 잘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재미가 재밌더라고요. 하지 말라는 거 할 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예.